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404회 시험 후기를 진행을 할 거고, 저는 문법 섹션이랑 그다음 리스닝 파트 1, 파트 2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난이도로 보면 문법은 쏘쏘했습니다. 쏘쏘했었고요. 단 준동사 문제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거, 그다음 관계사 문제에서 하나 정도 좀 어려운 게 있었고, 접속사나 조동사는 뭐 우리를 항상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시제라든지 어떤 가정법, 슈드 생략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 제일 쉬웠던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법부터 할 건데, 우리 가정법은 그냥 뭐 도치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냥 if절에 뭐 헤드 PP 나오면 그냥 주절에 뭐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뭐 해부 PP 써주면 되는 거니까 가정법은 그냥 가정법 과거 3개, 그 다음 과거 완료 3문제 나와서 그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6문제는 그냥 발로 풀어도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뭐 별다르게 설명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또 쉬웠던 게 뭐지? 슈드 생략인데요. 여기에서 best, 그 다음 insist, necessary 이렇게 3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대절이 나와서 그 대절에는 동사 원형을 쓰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맞추셔야 될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est, insist 같은 거는 몇 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시제를 좀 할 거야. 근데 시제가 6개가 나왔는데 6개 중에 5개는 힌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힌트가 안 나와서 약간의 해석은 조금 하셔야 될 그런 문제였어요. 일단은 항상 우리 진행형 6개, 과거 진행형부터 할게요. 과거 진행형은 어디 나왔냐면 혹시 그 루즈벨트가 막 곰 쏘는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주절에 과거가 나왔고, 왼절에 뭐가 나왔어? 왼절에 밑줄이 뚫렸지. 그러면 주절 과거, 왼절 밑줄이면 무조건 과거 진행형이야. 그래서 hunting, was hunting이 일단 과거 진행형입니다. was still ing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 루즈벨트랑 곰 얘기 나오는 그 hunting 나온 게 was hunting인데 항상 과거 진행 하나,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과거 진행 이미 나왔기 때문에 was ing는 안 됩니다. 그럼 일단 과거 진행은 were hunting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형은 뭐가 나왔냐면 이것도 힌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before가 있었고 탐 크루즈 나왔던 거였는데 그 탐 크루즈가 나오고 before절에 과거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절에 밑줄이 그었거든. 그래서 탐 크루즈가 연예계에 출연하기 전에 뭐 호텔에서 일을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선지. 그래서 had been working이었어. 과거 완료 진행형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 진행 하나 나왔고 과거 완료 진행 하나 나왔죠. 오케이, 과거 끝. 그 다음에 현재로 갈 거야. 현재 진행형이 그 세익스피어 나왔던 건데 그 세익스피어의 연극이 아직도 그 감독들이 여전히 어댑팅하고 있다, 각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스틸이 선택지에 있었던 거 있죠.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 시제였어요. 그래서 기억에 are still adapting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 현재 완료 진행형 우리한테 그냥 힌트를 대놓고 좀 줬어요. 뭘 줬냐면 for 그 다음에 for years가 나와서 몇 년이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0 years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for 40 years 그 다음에 now가 같이 나왔거든. 그럼 나오면 현재고 for가 나오면 완료 진행을 써야 되니까 결국엔 현재 완료 진행형 has been educating 이렇게 나는 게 여러분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끝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미래 진행형 봐야지. 미래 진행형은 혹시 이거다. in the future라는 말이 있었어. 기억 한 개도 안 나. 안 돼. 자, 뭐냐면 전기차를 우리가 미래에 운전하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서 바로 will be driving이 여러분 답이었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형도 있었는데 my next summer 그래서 미래를 나타냈고 for 3 years 3년 동안이라는 게 같이 나와서 우리가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will have been reviewing 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는 골고루 이렇게 하나씩 해서 총 6개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사 문제 2개 볼 거야. 관계사는 나 개인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후, 그 다음에 대시였는데 후는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대시 있었던 바로 그 문제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후가 나왔던 거, 후는 일단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GTF 문법에서는 좀 양심 있지. 선행사는 빈칸 바로 앞이야. 그러면 attende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참석자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who를 쓰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 whom도 있었거든? 근데 whom은 왜 안 되냐면 whom are 이렇게 나갔어. 근데 whom은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 뒷문장에. 근데 주어가 없어서 문법상 아예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볼 필요도 없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who are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정답으로 여러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피드백 좀 하면 시제는 힌트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냐? 시제가 총 6개 나오잖아. 그 중에서 힌트가 주어졌던 건 5개였어요. In the future, 뭐 for 이런 것들이 있었고 힌트가 되지 않았던 게 그 are still adapting 이었거든요. 그 세익스피어 얘기 나왔던 거. 그래서 매번 그렇듯 시제 같은 경우는 6개 다 힌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두 개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좀 없으면 해석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팁 좀 알려줄게.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 시제가 6개 나오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그냥 다 한 문제. 과거 진행 하나, 그 다음 과거 완료 진행 하나, 현재 진행 하나, 그 다음 현재 완료 진행 하나, 미래 진행 하나, 미래 완료 진행 하나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만약 힌트 5개를 내가 다 찾았어. 그럼 각각 하나씩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시제에서 풀지 않았던 시제를 찍으면 그것도 하나의 팁은 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거의 다 힌트가 나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시제 끝났습니다. 관계사 하나 말았어. 관계사 나왔는데 관계사 꽤 어렵지 않았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어떤 집단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집단이 이제 뭘 했냐면 그 전통적인 여성의 어떤 이미지를 조금 뭐 하는 애들이었냐면 좀 여기서 벗어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막 머리도 자르고 이런 정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의 집단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빈칸 앞에 선행사가 뭐가 있었냐면 rebel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서 반항 집단, 반대다 집단이었습니다. 그치? 기존의 어떤 그런 여성의 가치관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집단이라고 썼는데 얘네를 집단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 있었던 who는 일단은 속어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what도 속어를 일단 했고 what은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나오면 답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남았던 선지가 뭐였냐면 where이랑 that이었어. 그런데 where가 that이 왜 어려웠냐라고 한다면 where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었고 that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둘 다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선행사를 그리고 둘 다 그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려웠던 거거든.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정답은 이제 that인데 이유는 뭐냐면 that 뒤에 주어가 없었거든요. that 뒤에 주어가 없어야 돼. 그 주어가 그룹이어야 됐었거든. 그래서 그 집단이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의 that이 나왔던 선택지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관계사가 이제 where과 that이 선행사도 둘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문장이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또 문법에서 해석으로 접근하시는 좀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나는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준동사 갈게. 준동사는 일단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ing 쓸 거야, to 쓸 거야. 이 문제는 3개가 다 이제 ing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regent란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애가 풀타임으로 이제 맨날 수업을 들어. 근데 하루 종일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 결코 이제 불쾌해하거나 좀 그러지 않는데요. 그래서 regent는 뒤에 ing 나와서 listening 여러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 다음에 encourage가 있었습니다. encourage가 있었는데요. encourage는 이거 좀 헷갈리는데 encourage ing 그 다음 encourage A to B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Ken Underwood 저 기억나요. 이분 엄청 그분 아니에요? 맨날 답 다 알려준 사람이잖아. 맞지? 왔어 이 사람 그치? 맞지? 맞죠 도영씨? 오케이. 맨날 또 왔어. 그치? 맞아 이 사람 또 다 알려주고 있어. 자 그래서 encourage가 이제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ing고요. 그 to라고 외웠던 거는 encourage 목적어가 나오고 보호 자리. 그러니까 encourage A to B. 만약에 encourage 뒤에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밑줄을 그었으면 to를 쓰고 아니면 ing 쓰셔야 합니다. 이게 왜 헷갈렸냐면 encourage는 보통 우리가 독해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오형식으로 많이 나와서 encourage A to B 구문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제에서는요,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였지?
극장에서 이렇게 눈이 좀 안 보였나, 귀가 안 들렸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걸 장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ractice. 이거 뭐였지?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 있잖아. 이 피겨 스케이터들도 뭐 해야 된다? 발레를 춤추는 법을 이제 연습한다라고 해서 practice ing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개가 남았어. 2개가 남았는데 그 에스티로더라는 우리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가 나왔지? 여전히 요새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티 그 로더의 그 사람이 뭐였지? 그 홍보를 했어. 자기가 막 글래머러스하게 막 보이는 거야. 왜? 부자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캐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투 캐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막 그 글래머러스하게 보이면서 홍보한 거야?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러면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를 싣는 게 적합하고요. allow 나왔지? allow는 정말 A to B 구문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allow A to. 그러니까 나는 이거 풀면서 느꼈어. 우리 수험생들이 분명히 encourage 있잖아. encourage를 많이 분명히 틀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항상 A to B, A to B 이렇게 외웠으니까. 맞지? 오케이? 난리 났어. can. 뭐야, 다 외워. 머리 진짜 좋아.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준동사 그럼 끝났어. 결국에 동사 뒤에 ing. 맞지? 3개 다 ing였고 그 다음에 to. 그래서 팁을 또 하나 알려줄게. 이게 맨날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그럼 느낌이 이게 또 찍기 팁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 알지? 맨날에 우리 수능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이잖아. 빈칸 추론 1번을 밀면 거의 다 맞아. 막 이런 팁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얘도 있어. 뭐냐면 일단 만약에 내가 진짜 모르면 이렇게 확률상 동사 뒤에 ing 밑줄이 그어져 있지. 근데 내가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ing 찍으면 보통 얻어 걸려. 그 다음 봐봐. 동사 뒷자리가 밑줄이 아니야. 그치? 그럼 보통 to 쓰면 걔도 얻어 걸려. 왜냐면 투부정사는 나 번호가 좀 기억 안 나. 투부정사는 부정사 자체가 정해진 게 없다 하는 역할이 되땅되땅 많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 뒷자리가 아니면 보통 투부정사 쓰시면 얻어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문제고, 자, 접속사, 조동사 가는데 개인적으로 접속사는 하나는 쉬웠고 하나는 어려웠습니다. 접속사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어렵다라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해석은요, 만약에 내가 그래 32점 목표다라고 하잖아. 그럼 해석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65 이상의 목표를 한다 그러면 이 접속사 문제 정도의 해석은 당연히 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해석도 웬만큼 되고 난 65점 이상 준비를 하는데 왜 자꾸 접속사가 틀린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해석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논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각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지. 자, 접속사, 앞문장, 뒷문장의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앞문장, 뒷문장에 역접인지 순접인지부터 판단하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제가 잘생겼다. 빈칸, 그리고 그 뒤에 나는 걔가 싫다. 이렇게 나오면 그 2개의 사이는 역접의 관계지. 그럼 역접의 연결사 쓰면 되지. however 같은 거. 맞지? 근데 여기 보면 이 기상캐스터가 이제 비 온다고 했는데 우리 비 와? 뭐 온다고 하는데 안 오잖아. 똑같아. 미국도 똑같나 봐. 그래서 야, 얘가 온다고 해서 내 우산 갖고 갔어. 근데 이제 우산을 갖고 갔다. 그 밑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근데 내가 점심 딱 먹으려고 나왔는데 와, 구름 한 점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우산 갖고 왔다. 뒤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이 역접의 관계입니까? 순접의 관계입니까? 당연히 역접의 관계지. However. 그래서 however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나왔던 선지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because랑 moreover가 있었는데 because는 어법상도 안 돼요. because는 네, 접속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라서 어법상도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however로 여러분 가시면 되고 다음 게 뭐야 이제 그 남편이 와이프랑 싸웠는데 웃었지 얘가. 그치 남자가 좀 열 받지 여자.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이제 그리고 다음 문장 이런 게 나왔어. 부인이 집을 나간다. 집을 나가고 말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빈칸이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이 뭐였지? 그녀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that이 있었고 if가 있었고 unless가 있었고 since가 있었거든. 아마 unless랑 since 둘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건데 since는 여러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죠. 물론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자, 집 나가서 말하지 않을 거야. 와이프가 남편이랑.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네가 와이프의 감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가 나왔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여자가 집 나가? 아니잖아. 내 감정을 남편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줘. 그럼 집 안 나갔겠지.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unless를 써야 돼. 만약 그가 그녀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가 집을 나갈 거고 말하길 거부할 거예요. 만약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선지가 있었다면 since가 괜찮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정답으로는 unless를 여러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조동사지. 조동사. 첫 번째 건 어렵지 않았어. 첫 번째 거는 뭐였냐면 엄마가 콜이 왔어. 야, 내가 오늘 늦게 간다. 그러니까 얘야, 너 뭐해? 내가 너 저녁밥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뭐야? 이제 무슨 마켓 나가 사 먹어.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should가 나와야 됩니다. 엄마가 뭐라 했냐면 내가 일찍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밥을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충고나 권유를 해주는 거지. 너 굶지 말고 나가서 네가 조금 뭘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충고나 권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should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지에 will과 would가 있었는데 will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있을 일이잖아. 뭐 이런 거야? 내가 밥 못 해주니까 너는 나가서 사 먹을 것이야.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should가 가장 적합했고요. 그 다음 선택지를 갈 건데, 다음은 이제 조동사를 갈 건데, 그 남자애가 뭐였냐면, 이런 선지였지. 이 남자 약간, 그거야. 워라벨인가 봐. 뭐야. 적어도 하루는, 자유롭게 어떤 여지를 좀 남겨두기로 했대요.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치? 어떤 그 시간이 올 때마다. 그래서 이때 답은 might로 가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기로 한 그 하루를 딱 떼어놓잖아. 시기 위해서. 그 시기가 올 때 그가 할 수도 있는 활동들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는다. 그래서 might가 여러분들 가시면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문법은 내가 봤을 때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 말씀드릴게. 일단은 시제에서 그 어댑트 있었던 거 힌트가 보이지 않아서 그 다음 준동사에서 encourage, ing 그 다음 관계사에서 rebel group 뒤에 that 나온 거 조동사에서 might 그 다음 접속사에서 또 뭡니까? unless 이거는 변별력이 좀 있는 어려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잘하셨고 근데 이걸 많이 틀렸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듣기를 갈 건데 듣기는 개인적으로 will은 좀 미래에 있을 100% 확실한 일을 가르치는데 무슨 활동을 할지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might가 적절합니다. 제가 will하고 might 차이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will은요 거의 가능성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will 쓰는 거야. 언제 쓰냐면 내일 10시에 수업이 있어. 수업이 내일 있는 게 확실하잖아. 그럴 때 will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근데 만약에 might를 쓰면 확실하지 않은 일인 거지. 그치? will과 might의 차이는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will은 거의 확실한 일, might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일일 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듣기 갈 건데 듣기는 파트 1은 내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바라는 건 이거야. 파트 1에서 한 3, 4개는 건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파트 2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뭐 오늘도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데 우리 누가 수강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다른 공무원 수험생이 뭐 자기 77점 이상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걔는 77점 맞아야 되나 봐. 그러면 듣기도 엄청 잘해야 돼. 근데 만약에 65점 이상이 내가 나오는 게 목표다. 32점은 그냥 듣기를 찍어도 돼. 근데 내가 65점까지는 해야 돼. 그러면 일단 파트 1이랑 3에서 좀 3, 4개 정도는 건져줘야 돼. 그 다음 2랑 4는 듣긴 들어야 돼.
그러면 들으면 어쨌든 한두 개는 건지거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일단은 최소 3, 4개. 파트 2는 한두 개 정도. 근데 파트 2 어려웠어. 우리 수험생들 내가 알아. 전문적인 얘기 나오면 어려워해. 그리고 나는 문과잖아. 문과생들은 그런 거 나오면 어려워하지 않나요? 뭐 파트 2에 그런 거 나왔잖아. 무슨 뭐 안경 같은 기술 같은 거 나왔잖아. 막. 그래서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은 기억하는데 많이 힘들었어. 일단 첫 번째 갈게요. 여자랑 남자애가 막 그런 거 나왔잖아. 판타지 소설, 막 무슨 뭐 코스프레 이런 거 나왔잖아.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어떤 이벤트에 갔냐. 얘네가 이거 되게 헷갈리지 않았어? 판타지 이게 계속 나와서 막 판타지 쇼 이런 거. 북 컨벤션을 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 여자애한테 책을 소개를 해줘. 야, 이거 읽어봐. 근데 이 여자애가 그래. 이거 나 어디서 많이 익숙한데. 문제가 그거였거든. 이 여자애가 그 표지를 보고 왜 익숙했냐? 근데 이 여자애가 그러고 얘기해. 야, 혹시 그거 커버에 드래곤이었던 거야? 드래곤 있지 않았냐? 그래서 표지를 보고 익숙했다. 오케이. 듣기가 딱 하잖아. 그러면 없어. 안 물어봐. 잘 안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조금이라도 맞췄는지. 그 다음에 뭐 있었냐면 이 여자애가 그 코스튬 입은 사람 있잖아. 막 캐릭터 옷 막 입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나인 드래곤. 그래. 언더우드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맞아. 그치. 커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였냐면 이 코스튬 입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치. 그랬더니 얘가 이게 뭐 데디케이션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데디케이션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게 정답이었던 것 같고 다음 게 정말 어려웠어. 이 남자애가 오후에 어디 가냐 이거였거든. 근데 이 남자애가 오후에 어디 갈까 막 갈팡질팡 했거든. 처음에는 코스플레이 컴피티션이 뭐예요? 그 코스프레예요.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패널 디스커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 이제 패널 디스커션에 가게 됩니다. 그쵸? 그 라이터와 이제 패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패널 디스커션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럼 결국 이제 디스커션에 갔잖아. 그럼 라이터에게서 이제 뭘 배우냐? 그러면 내 자신의 어떤 판타지 소설을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항상 늘 그랬듯 알렉스 여자애였던 것 같은데 이 여자애가 결국 할 일은 무엇이냐? 권고받은 책을 구입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랬지. 이 문제를 전부 다 맞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뭐 77점 아니면 선생님 나 욕심 많아서 100점 한번 찍고 싶다 이러면 해도 돼. 근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은 65점까지인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 제발 선택과 집중하자. 이 문제 7개 중에서 한 3, 4개만 맞고 가자. 전략 세우십시오. 오케이? 자, 여기서 만약 3, 4개 정도 맞으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 하신 겁니다. 선방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이게다. 안경인데 막 뭐 정보 나오고 막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뭐 스펙클 렌즈라는 건데 이제 결국 첫 번째는 이게 뭐에 대해서 지금 프레젠트 하는 거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 C번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용하는 거지. 착용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였고요. 네, 첫 번째 거야. 그래서 C,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이것도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막 안경 얘기 더럽게 많이 나왔잖아. 근데 막 아이글래스도 있고 막 뭐도 있고 막 이랬잖아. 어려웠어. 파트 2 진짜 어려웠어요. 2번. 다음 게 이제 뭐였냐면요. 그 스펙클 렌즈가 스마트폰보다 어떻게 이제 더 편리하냐 이제 라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더 편리하게 그치 뭐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2번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2번은 일단 편리하게 작업한다였나? 문제는 기억이 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냐면 헤드폰 나와. 헤드폰이 왜 이렇게 이롭냐 도움이 되냐라는 거였는데 그 혹시 그 빌트인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헤드폰이 그 아이글래스에 빌트인이 되었다라고 있어서 선택지에 파트가 있었던 선지가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었냐면 그 스페셜 코딩이 이제 문제에 있었는데 그 스페셜 코딩한 렌즈가 어떤 걸 위해 존재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었어요. 사생활 보호,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있었던 선택지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갈게요. 안경에 나타난 정보를 어떻게 바꾸냐라고 했는데 이게 그 브레이슬럿이라고 해서 팔찌랑 이제 같이 나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스와이프 그러니까 그 스와이프하면서 그 정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뭐였냐면 이게 메시지가 주인만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주인만 알아보냐? 주인의 유저의 보이스만 인식한다. 그래서 이 보이스가 있었던 선택지가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듣기는 늘 그랬듯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어법은 변별력 있는 문제 오늘 빼니까 21개 정도 나오지? 그러니까 20개에서 21는 항상 이제 맞춰야 되고 나머지 5개, 4개 정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꼼꼼하게 해석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우리 GTELF 시험 일정이 이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 일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뒤에 우리 서민지 선생님께서 뒤에 이제 독해가 엄청 어려웠다 하는데 독해와 나머지 듣기 섹션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GTF 선생님 서민씨입니다. 일단 404회 시험 바로 전날 저도 많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404회 문제가 과연 무난하게 출제가 될지, 그리고 함정 문제가 정말 많을지, 이게 기대 반, 그 다음에 걱정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고사를 또 준비해야 돼서 절박한 심정을 좀 알기 때문에 이번은 꼭 쉽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저 또한 시간이 충분치는 않더라고요. 외우는데 다 외우고 보통은 시간이 널널해서 문법도 다 분석하고 이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 외우고 나서 근거 센텐스까지 분석하고 외우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원래는 충분히 보면서 문법까지 보지만 이번에 한 4, 5분 동안 그냥 찍고 보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도 시간이 충분치 않았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트 3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옥형 씨가 그러셨는데, 네, 일단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 문항에서 좀 함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더라도 다시 센텐스로 가서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파트 3 질문이 짧아서 좋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flow de lis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그 flow라고 하는 거 flower, 그 다음에 lis라고 하는 거 lip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히 어떤 용도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첫 문장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뒤에 해석하는데 계속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트 2보다는 파트 3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택 문항의 함정도 조금 있었고 전반적으로 함정이 많았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GTF 404회 청취 파트 3랑 4, 그 다음에 독해를 제가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 드렸지만 청취 파트 3, 4도 약간의 유형의 변화가 조금 있었죠. 질문의 변화가 살짝 있어서 어려웠다고, 청취는 별 4개 정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재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 3, 4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질문을 잘 듣고 선택 문항 자체도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트 3랑 4가 쉽게 다가올 순 있었지만 그래도 선택 문항 분석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민지쌤이다 뭐 이러는데 서머리 했고, 지금 여러분들 독해 단어 정답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빨리 리스닝을 끝내고 나서 독해로 넘어갈게요. 독해, 제가 리스닝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되게 조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용 구성이랑 질문이랑 키워드 정답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파트 3로 가겠습니다. 파트 3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죠. 뭐 advantage, disadvantage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pros and cons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제인과 피터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죠? 여기에서 제인이 피터의 숍에 갔는데 왜 갔어요? 기존의 자기 컴퓨터가, 올드 컴퓨터가 crashed, 즉 뭐 고장이 나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 거. 네, 맞아요. 컴퓨터 사는 거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질문은 전형적인 질문이었어요. 뭐였냐면 제인의 목적이 뭐냐? 피터의 숍에 가는 목적. 그러니까 지금 제인이 피터의 숍에 가는 거, 아예 근거 센텐스도 분명했고, 이건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기존의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피터의 숍에 갔었죠.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피터가 제인에게 advice, 조언한 게 뭐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파트 3의 첫 번째 질문 다음에 advantage, disadvantage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이었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가는 이유, 두 번째는 조언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advantage, disadvantage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것의 틀이 조금 변화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why Peter advised Jane to replace her old computer. 올드 컴퓨터가 아까 crash 됐다고 했죠? 그걸 왜 교체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지금 3년이나 됐다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support old computer, 컴퓨터를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게 pre-built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build one for you, 커스텀 빌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걸 기점으로 어드밴티지랑 디스밴티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 씨가 첫 번째 조언을 구하는 건가요? 수리를 하러 간 거. 일단은 간 건 수리를 하러 갔어요. 수리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정답은 수리를 하러 간 거죠. 수리를 하러 갔지만 이제 피터가 말하는 건 너가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으면 3년 이상이 됐으면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e-built 컴퓨터를 사는 거. 그러니까 기존으로 제품되는 거를 사는 거랑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하나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거를 주문 제작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Jane, according to Jane. 자, 이번 파트 3는 특별히 사람 이름을 잘 들어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어드밴티지나 주제에 대해서 제인도 말하고 피터도 같이 언급을 해요. 그때 제인이 말한 걸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번에 네 문제에서 사람 이름이 등장해서 딱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정답으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42번 같은 경우엔 프리뷰 컴퓨터가 왜 편리한가?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 그냥 골라가지고 제기랑 집에 가져가면 돼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선택 문항 중에 그냥 사면 된다 이런 식의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건 또 according to Peter 였어요. 그래서 what makes prebuilt computer? 이미 다 만들어진 컴퓨터가 expensive to buy. 사기 너무 비싼가? 이런 식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Ken Underwood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o fix, 그러니까 to fix가 아니고 하우경 님께서 말한 labor fee.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workers들의 labor fee가 더 듭니다. 그래서 비싸요 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manufacturers and extra labor costs라고 직접 피터가 언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같은 경우에 44번이죠. building a computer. 컴퓨터를 만드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what features, 어떠한 특징이 제인이 다음 컴퓨터의 사항에 포함하고 싶은가? 이게 어떤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What feature Jane want of her next computer. 그러니까 제인이 원하는 그런 특징, 자기 컴퓨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그 말하는 이가 I want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강조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가 이번 정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보면 비디오 컨퍼런스를 말하긴 했었어요. 비디오 컨퍼런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디오 챗도 하고 싶고 특히 버퍼링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비디오 채팅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연결이 잘 되게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커넥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게 정답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은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제인이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었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에 피터가 재차 언급을 해요. 그럼 너 made up your mind. 너 결정했니? 라고 언급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o save money. 돈도 아껴야 돼요. 그리고 visit my sister next month. 다음 달에 돈을 아껴서 시스터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 제작을 하면 조금 더 돈이 덜 든다라고 해서 커스텀 빌드가 들어가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45번까지 파트 3를 마쳤거든요. 파트 3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 파트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4는 일단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주제에 대한 거였죠. 소재에 대한 거였어요. 원래 기존에 400회까지는 일단은 전형적으로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소재.
그 다음에 여기에 팁에 대해서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갔다면 401회인가 2회부터인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처음에 중심 소재나 뭐 세부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나서 팁에 대한 문제가 5개가 쭈르륵 이어져 가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소재였어요. 그런데 중심 소재는 뭐였죠? 일단 여기에서 셰프가 말하기를 일단은 weekdays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today I'll teach you how to prepare weekly meal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how to prepare weekly meal. 그래서 week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how to prepare 이런 식의 어휘가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7번. Why did meal? 그 다음에 healthier diet 이거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일단 overall diet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조절을 해주고 또 evaluate the food you need 너가 필요한 음식 또한 evaluate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답의 근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팁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가 이제 first tip, first step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48번에 보면 How can one exploring kitchen cupboard 이렇게 나오고 save money.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rocery store에 가기 전에 원래 나의 집에 있는 부엌의 찬장을 먼저 exploring 다 살펴보는 게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트 4 같은 경우엔 질문이 약간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했는지가 정말 중요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forgotten items 이런 식의 어휘가 등장을 하면서 신나서 음식 재료 사기 전에 먼저 남은 음식을 찾아가지고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정답의 근거가 나왔고 그 다음 문제로 가면 Why should one buy common ingredient? 키워드가 common ingredient였어요. 그래서 이 common ingredien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leftovers를 남기는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정답의 근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50번에 보면 advantage가 언급이 됐죠. Preparing a meal at once. 한 번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득, 이점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prepare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나왔는데요. How can one keep the meals fresh? 어떻게 식사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정답의 근거 센텐스가 라벨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컨테이너에 라벨링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신선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좀 상한 것 같으면 빨리 버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1인 대화가 담화가 진행되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What did the speaker suggest? possible leftover. 그러니까 이제 남겨진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make room in the schedule 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뭔가 여유를 준다. make schedule.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4 여러분들 기억 많이 안 나시죠? 그래서 파트 3,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푸셨더라도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약간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특히 파트 3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소재, 중심 소재나 이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하고 나서 두 개, 장단점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마지막에 결국 선택한 것 이런 구조였다면 요새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파트 3 같은 경우에 중심 소재 그리고 세부 내용 그 다음에 장점, 단점, 단점, 장점 이런 식의 세부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뭘 선택할 거나 이 패턴은 항상 똑같죠. 그래서 파트 4도 그렇고 파트 3도 그렇고 소재 다음에 하나 세부 내용이 껴있어요. 그런데 그거 순서는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인지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독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대망의 독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파트 1에 등장하는 게 프랭크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오즈의 마법사를 저서한 그 작가죠.
네, 오주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전형적인 질문이었어요. What is Baum best known for? 가장 유명한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선택 문항에 오답이 정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best known for이라고 했을 때 정답의 근거는 첫 번째 문장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있었는데 그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를 썼다. 이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 이거는 제가 B번에 위치했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데 authoring a popular work of fiction. fiction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authoring. 시작은 authoring이었고 끝은 fiction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A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fairy tale 장르를 create,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걸 정답으로 하셨다면 아예 해석을 선택문항 분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A번은 장르를 만든 거니까 아예 정답의 선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조금 어이없는 정답들이었어요. 갑자기 내가 마법사가 된다 이런 식이 C번에 있었던 것 같고 D번도 아예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문항에 오답의 함정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엄청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함정 선택 문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did he start writing? 이라고 해서 언제 writing을 쓰기, 그러니까 글 쓰기 시작했냐 이거였는데 ABC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문장에 어떻게 writing 하겠다고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냐면 아빠가 그에게 프린팅 프레스를 준다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A, B, C, D까지 읽어보셨으면 D에 뭐라고 말하냐면 before he received printing press 그래서 아빠로부터 프린팅 프레스를 받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신선했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특강을 했던 학생분들과 답을 맞춰봤을 때 맞추신 분도 꽤 계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 Why did Baum decide to leave and find a new profession?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했던 거. 자, 이게 질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직장이 다 불에 타버렸죠. 불에 탔다고 burn down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because his workplace was ruined라고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약간의 좀 헷갈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추론 문제일 것 같아. 추론 문제일 것 같아 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다 보면 일단 D번에 있는 because his theater management was not profitable 이걸 정답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딱 그거 나온 근거 센텐스를 기반으로 그냥 workplace가 theater가 극장이 불탔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켄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지? 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이게 다 외워오면 저희들은 또 외울 수가 있긴 한데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What makes him writing full-time? 자, 이런 식의 질문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full-time으로 writing을 한 거 제가 예전에 총평했을 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답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Mother of Goose 이런 식의 mother가 들어간 그러한 책이 먼저 출판이 되었고 그 다음에 Father Goose가 출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Father Goose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여기에서 베스트셀러를 낳은 게 두 번째 언급된 책이었고 첫 번째 언급된 책이 정말 성공적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풀타임을 하게 됐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언급된 거 하셨으면 오답이에요. 베스트셀러는 Father Goose 이거고 첫 번째 책이 정말 잘 되었어요. 이게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favorable reception을 받았다. rece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풀타임을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Father Goose에 대한 책을 써서 이건 베스트셀러를 받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의 표현은 His first book was successful.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맨 위에 문제였나요? Why Oz의 마법사 이게 successful, 성공적이었는가? 이건 마지막 문장에서 근거를 팍 줘요. 근거를 딱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이죠. 기존에 있던 원래 그러한 fairy tale의 경우에는 좀 암울해요. 다크하고 글루미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다 없고 funny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playful한 그러한 fairy tale을 썼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아예 A번에 위치했었어요. Its adventures are fun and colorful. 이게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어휘 문제예요. 자, 이 어휘인데 제가 항상 특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장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의 구조 첫 번째, 두 번째는 태를 잘 보셔야 돼요. 태를 잘 봐야 된다는 건 그 동사가 포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특강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 contract라고 하면 이게 병에 걸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병에 걸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선택 문항에 get이라고 하는 동사랑 infect라고 해서 감염시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고 모두 다 infect를 정답으로 했어요. contract, 병에 걸리는 거니까 infect, 감염이랑 비슷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병에 걸리는 거죠. 얻는 거예요. 그래서 get이 정답이었고 contract는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시면 내가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애매했던 문제를 조금 더 한 두 문제는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답을 말해볼게요. delegate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delegate라고 하는 동사는 일단 his father, 아버지가 delegate the theater to him 이런 식의 문장 구조였어요. 그에게 theater,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극장을 위임했다, 넘겨줬다 라고 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assign이 정답입니다. assign. 그 외에 brought나 deliver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문장 구조 또한 해석적인 부분 또한 맞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stable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거기 문장이 뭐였냐면 to get a stable job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한 그러한 직업,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니까 secure, 이게 정답이에요. balance드를 정답으로 하셨던 분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랑 balance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로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안정적인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secure, 안전한, 이게 정답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2예요. 파트 2는 제목이 뭐였냐면 연구 결과였어요. Study says that chimpanzee's memory is similar to human. similar가 진짜 키포인트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의 첫 번째 문제랑 연관이 돼서 풀면 오답으로 빠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일단 침팬지의 메모리 자체가 인간과 약간 유사하다. identical은 틀려요. 완전 동일하다라는 말이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did the researcher find out? 리서처가 찾아낸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답이 share similar memory traits with human. 그러니까 인간들과 비슷한 특성을 구성한다. C번에 위치한 similar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identical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이라고 하는 거는 틀립니다. 동일한이라고 하는 건 아예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의 선상에서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파트 2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질문이 뭐 아티클에 대한 주제일 때 아티클의 제목과 첫 번째 라인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답을 푸실 수 있는 유형이 이번에는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켄 언더우드님의 기억력에 감탄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문항 어디서 내가 잘못했고 어디서 정답인 포인트인지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워킹 메모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워킹 메모리에 대해서 워킹 메모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양한 게 언급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업데이트하고 use information 정보를 사용한다. 이게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It is a process of update and use information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2번으로 가면
그 researchers가 워킹 메모리를 테스트를 침팬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냐라고 하는 건데 박스 안에 막 음식을 넣어가지고 맞추면 뭐 보상도 해주고 이런 식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뭐냐면 음식을 고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은 뭐냐면 guessing하는 거예요. 음식을 guessing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선 guessing game이 들어간 게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by making them play a guessing game 이게 정답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고 B번에 위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으로 갈게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Why were the multitasking score was not as high?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Why were the multitasking scores not as high? 이 정도의 뭐 센텐스의 질문이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 음식에 뭐 distracted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음식을 선택한다 아니었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과 약간 유사해요. 본문 센텐스에 인간과 유사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져서 결국에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박스 4개가 최대였다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박스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의 뭐 근거 센텐스라고 하면 the new boxes were increased 이 정도의 단어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거 food가 들어간 건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4번으로 가면 Where do humans and chimps differ in applying their working memory? 그래서 인간이랑 침팬지가 그들의 워킹 메모리를 적용하는 게 다른가?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근거 센텐스나 이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A번에 위치했던 in such strategy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in such strategy가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어휘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하셨죠. 뭐냐면 prolong이 정답인지. 근데 prolong이 정답이었어요. extended 그 뒤에 이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제 prolong이 수식을 하는 게 prolong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extended가 연장하다예요. 연장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간의 연장의 의미였기 때문에 prolong이고 broad라고 하는 건 폭넓은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reward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동의였어요. 그래서 그냥 뭐냐면 promise를 정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파트 3. 여러분들이 내용은 짧았지만 좀 어려웠다라고 하셨던 파트 3거든요. 자, 이 경우에 fleur-de-lis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죠. 프랑스 어휘인데 flower 아까 언급했다시피 꽃이고 lis라고 하는 거는 네, 립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들에 대해서 꽃잎 한 3개 정도가 뭐 어디에 크라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지문이 쭉 이어나가지죠.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is fleur-de-lis? 라고 해서 fleur-de-lis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다양한 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보셨으면 정답이 바로 나와요. A번 같은 경우에는 plant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심볼이었지 plant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plant X,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flower like gem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independence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고 정답은 B번에 있었던 an ancient symbol, 그 다음에 represent royalty가 들어간 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ancient symbol이랑 royalty가 들어간 게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넘어갈게요. 클라우라고 하는 사람, 클라우즈가 given a lily during his baptism. 그렇게 baptism 세례를 받을 때 클라우가 얻게 된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락에 쭉 나와 있죠. baptism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여기에서 printed 제가 69번으로 넘어갔는데 68번은 because he was purified by the event. 그 baptism에 의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엔젤도 등장하고 다양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그 센텐스에서 끝나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읽어봐야 되는 유형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 어려웠고 오답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0번으로 가겠습니다. 70번에 What is fleur-de-lis represent medieval period? 뭐냐면 medieval period, 중세 시기를 나타내주는
어떻게 나타내주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이제 본문에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소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준다. 커머너랑 뭐 그 다음에 중위, 상위 계층이랑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층으로 분리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C번에 위치했던 social structure of that time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준다라고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Why has the fleur-de-lis become a popular symbol? 유명한 심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런데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거나 의도를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본문의 내용을 잘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여기서 다양한 게 언급이 돼요. 얘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로 언급이 돼요. 밀리터리에도 사용이 되고 열기에도 사용이 되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이거를 요약해서 정답에 넣은다면 it can be used in many ways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sociation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의 문장의 근거가 뭐냐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 fleur-de-lis association with the French monarch라고 나와서 소유격 뒤에 association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렌치 군주와 뭔가의 association 연결이 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정답이 connection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patrons taste예요. 후원자들의 소유격 뒤에 taste. 취향, 맛이 아니라 취향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나 당연하게 맛이라고 생각해서 flavor를 보셨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어의 문장의 구조나 그 내용을 충분히 문맥적으로 파악하시고 정답을 내셔야 liking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flavor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되게 난리가 났는데 네, 메시지를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참여를 해주세요. 마지막 파트 4거든요. 파트 4인데 앤드루가 펑슨에게 쓰는 편지예요.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402회차 같은 경우에는 공지문이 나왔던 경우도 있고요. 공지문이 나왔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지글도 나오고 추천서도 나오고 소재가 되게 다양해요. 비즈니스 레터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지 또 풀 수 있는 어휘의 문제가 이번에 브레이크다운이 출제되었죠. 이거는 정답 좀 이따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항상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주제인지 근데 주제는 첫 번째 단락에 너무 뚜렷하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Why Andrews writes Thompson's letter라고 써져 있었는데 편지 쓴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좀 쉬웠죠. 정답은 D번에 있었던 to complain about food safety violation이라고 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위반한 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위해서가 정답이었어요. 나머지 거를 보면 이게 다 선택 문항에서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D번에 있는 답이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 컴플레인이긴 한데 이거를 다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고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정답이 아쉽지만 그래도 정확한 정답은 D번이었죠. A, B, C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learn detail 세부사항을 알기 위해 아니었고요. C 같은 경우는 만족해서 편지를 보냈다? 혹시 satisfaction이 들어간 걸 정답하셨으면 아예 반대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5번으로 갈게요. What reason why chicken curry caused food poisoning? 치킨 커리에서 약간 food poisoning 한 걸 발견했고 그래서 아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답은 uncooked라고 본문에 나와서 improperly cooked가 정답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으로 갈게요. 76번. How? 그 다음에 satisfy the affected parties 라고 해서 이제 본문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컴플레인해요. 내 고객이 거기에서 먹고 나서 아파요. 라고 말하면서 affected parties가 이런 식으로 아픈 당사자 그 party라고 하는 게 당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동원해서 고발할 거야 라는 내용의 구조였죠. 그럼 뭐 세 가지 같은 경우에 보상도 있고 직원 처벌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는데, 자, 일단은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A번에 위치한 by complying with the list of demand, 요구하는 리스트를 다 준수함으로써, 그래서 정답이 by complying with가 들어간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으로 넘어갈게요. Why A attached photocopies, 그 다음에 hospital bill이라고 해서 포토코피를 왜 첨부를 했냐. 이거는 약간 좀 단순한 문제였어요. 단순한 문제였는데 이거는 so Thompson's know total cost라고 해서 전체 액수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었고, 그쵸? 마이너스가 말씀하셨는데 보기에 정답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키워드에서 좀 오류가 있긴 했는데 보기에 웬만한 게 정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결국 다 포함할 수 있는 걸 리스트에 있는 언급된 내용을 다 이행을 해야지만 내가 만족을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A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으로 갈게요. 77번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 다음에 78번으로 갈 텐데 Why Andrew의 고객이 do 무엇을 할 것인가? If he ignored this offer, 이 제안을 무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단이 정말 여러분 파트 4는 문장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면 이게 나름대로 쉬운 유형이었지만 오답을 낼 수 있거든요. 뭐라고 언급이 되었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단 내가 이러한 비슷한 사례에 있는 다른 고객들을 다 불러 모을 거야. 알릴 거야. 알려서 이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 legal action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포함할 수 있는 게 정답이어야 돼요. 다 불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허강용 씨 다 불어버릴 거야. 비슷한 어조긴 한데 다 알려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게 동참시키게 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한 C번 정도에 위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she will inform 아니면 more people, inform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더 다른 사람, people,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킨다의 의미가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breakdown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레터의 필수 어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뭐 ruin이나 그 다음에 뭐 separation 이런 식의 정답이 아닌 것 같을 때는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문맥을 보셨을 때 breakdown of hospital fee라고 나오죠. 그러면 hospital 요금이 병원비가 붕괴가 되나? 뭐 그 다음에 파괴가 된다? 이건 아예 문맥적으로 옳지 않죠. 병원비에 대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뭐 warranty에 대해서 나오나요? 아무튼 병원비에 대한 명세서, 빌에 대한 내용과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summary예요. summary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이걸 정답으로 맞추셨으면 와, 어휘 실력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ummary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거는 문장 구조를 보시고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병원이 갑자기 막 붕괴되고 막 병원이 고장나다는 아니죠. 병원이 어떻게 breakdown 됐다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breakdown의 명사적인 의미에서 명세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이 엄청 빠른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breakdown은 summary가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맞으셨어요? 잘하셨네요. 제 의외인데 이거는 그러면 뒤에 있는 of 다음에 hospital fee 이것까지 보시고 나서 summary를 잘 해주신 거네요. 네, 칭찬합니다. 마이너 씨랑 마음의 여유씨인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그 sentence가 뭐였냐면 enough to address the inconvenience that the clients had 뭐 이런 식의 구조였어요. address의 의미는 되게 다양하죠. 주소라는 의미도 있고 다루다, 연설하다 다양해요. 다양해서 혹시나 이거를 다루다로 해석하셨으면 explain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 연설하다로 생각하셨으면 explai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충분히 address
다루는 거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뭘 다뤄야 되냐면 뒤에 있는 inconvenience라고 해서 불편함, 고객이 겪었던 불편함을 다루다. 즉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이 address는 해결하다라고 하는 resolve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썸말 말고 다른 단어가 뭐가 있었나요? 하면 제가 기억나는 거 separation, 그 다음에 ruin, 그 다음에 뭐 collide도 있었나요? collapse? 아무튼 이런 식의 어휘 거의 다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인 breakdown이 가지는 사전적인 동의어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뒤쪽에 summary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딱 봐도 병원이 붕괴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약간 명세서나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아까 김민우 씨처럼 민지우 씨죠? 이것처럼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어드레스가 밑줄이었고 문장의 근거는 뒤에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다, 다루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결국 문장 구조 연습을 좀 차분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정답은 resolve가 정답이었어요. 자, 스앵님 독해 팁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드렸지만 매회 난이도가 달라요. 난이도가 다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택문항의 함정이 되게 많았고 어휘는 어렵진 않았지만 특히 사전적인 동의어도 동의어인데 문맥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셨어야 정답을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402회차나 400회차보다는 나았거든요. 어휘의 구조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파트 2랑 3는 어려워하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소재에 따라서 난이도가 매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소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이번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선택문항 자체에서 함정이 많아서 이걸 한 번 더 해석을 해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답을 내셨다면 그 문장 같은 경우에 선택문항을 분석을 여기 또 제가 총평할 때마다 날파리 같은 게 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 그럴 때마다 선택문항 분석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평소에 습관을 들이셔야지 날파리가 자꾸 따라오는데 평소에 습관을 들이셔야지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고 키워드를 보고 오답 속어 키워드를 보고 정답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약간 오답 패턴이네 이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번에 많이 어렵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단축하는 연습도 해주셔야 되고 질문 분석, 선택문항 분석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문장 구조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열심히 이거 적다가 상담을 한 3-4분 해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저도 마스터 카페 조금 눈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입으로 넘어간다 뭐 별의별 질문 빌 존스 패버리고 싶다 별의별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조언을 좀 드렸거든요. 만약에 GTF를 먼저 시작하셨고 이거에 익숙하고 이 시험을 좀 경험을 하셨다면 GTF를 하시는 게 나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토익 100문제 정도를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토익을 보자마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GTF를 먼저 시작하셨으면 어느 회차에 나에 맞는 소재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박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405회, 406회 응시를 하시면서 조금 더 쉬운 소재가 나오는 회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를 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기본기를 계속 다져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일단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문제 이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키워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으르씨 평소에 기본 독해 연습 많이 하시고 기출문제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지 마세요.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만약에 기출을 한 해분 풀었다면 오답
정리하는 거랑 문장 구조 분석, 특히 선택 문항에서 요새 많이 함정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의 키워드 딱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많이 해주셔야 되고 404회 제가 좀 쉽게 나오라고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제가 실제로 꿈까지 꿨어요. 학생분들 수업하는 꿈까지 꿨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소재가 막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함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이 나와야 알겠지만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거 문장 구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장 구조 같은 거 모르겠는 거는 진짜 깊이 파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구문독해 연습, 직독짓기 연습 해주시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평소에 습관화 하셔야지 실제 함정이 많이 나왔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손이 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404의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날파리와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난 가끔씩 좋은 동영상들이 또 업로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 업로드가 되니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